네, 안녕하십니까. 10월 21일 뉴스파인드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. 지금 대장동 사태로 연일 뜨겁습니다. 지금 경기도 국감도 이재명 지사는 그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려는데 포인트를 두고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것 같고, 야당 의원들은 또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은 이 대장동 주민들은 이와 별개로, 이건 지금 사실은 정치야 그렇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진실이나 어떤 이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큰 대의에서 정치적으로 네 편 내 편을 나눠서 내 편이면 죄도 감싸고 반대편이면 없는 죄도 만들고,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사람들이 허구로 믿을 정도로 이런 검찰에 대한 불신, 저도 이게 사실은 공정한 방송을 늘 진행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지금 검찰 수사를 보면 이게 누가 이게 공정한 수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? 이미 이 사태가 벌어진 지 몇 달이 지나서야 그렇게 야당이 수사의 ABC도 모르냐, 이건 수사의 기본이 아니다, 기존 검찰 관계자들, 변호사들, 이게 왜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하느냐. 근데 이제 와서 성남시청을 수색을 하고, 시장이 바뀌고도 몇 년을 한 그 컴퓨터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? 네?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언론도 그렇습니다. 눈치를 본다고 어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러지만, 이 뒷북 수색한다는데 여야가 반론을 하기 힘들 정도로, 제가 볼 때는 이런 수사의 과정에, 어제도 국감하는데 현장 앞에 이게 사진입니다. 그 대장동 원주민들 아주 분노를 하죠. 가서 이 대장동 설계한 놈도 돈 준 놈, 돈 받은 놈 모두가 범인이라고 이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. 얼마나 분하겠습니까? 이러려고 이 사람들이 땅을 강제 수용 당하고 빚더미에 나앉고,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. 현수막과 피켓을 보면 나라는 수천억 배당, 나는 빚더미, 원주민은 호구였다, 설계한 놈, 돈 준 놈, 돈 받은 놈 모두가 범인이다, 말장난으로 국민 기만하지 말고 특검 받아라 등의 현수막을 펼쳐 보였습니다.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특검 수용하고 대검 후보 사퇴하라, 대선 후보 깨끗한 나라를 만들려면 시민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. 물론 이 지사 지지자들은 또 대장동 주민을 향해 마찰을 빚고 이렇게 했었는데요. 무튼 그렇습니다. 대장동 시민들, 그 원주민들 입장에서는, 또 분양받아 들어간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고분양을 받았으니 모두가 다 억울한 일일 텐니다. 또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, 대장동도 그렇습니다. 이 뒷북 수사뿐만이 아니고 그 남욱 변호사도 지금 귀국을 했는데, 물론 수사하는 시간이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, 그 자체도 되게 부실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미 이 사람이 미국에 도주해 있고 한국에 들어올 거라고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랑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, 지금 계좌 추적이니 뭐니, 금감원 지금 국감이 한참 진행 중인데 금감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수사하는 데 맡기겠다는 식이고, 계좌 추적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, 이러다 보니까 민심이 뿌리 나는 겁니다. 어제 이 이야기 도중에 제가 하자면, 이재명 씨가 배임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 주장한 것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. 어제 내용이 많은데,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, 이걸 가지고 이제 말을 바꿔서, 원래 여기 이제 보도된 바에 따라도 이 팀장입니다.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간부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, 이 관련 내용은 여기는 그냥 일반 직원이 아닌 거죠. 그런데 본인은 이제 여기 사원이라고 어제 말했을 때 일개 직원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부분이 서로 맞지 않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제 계속 논란이 됐었습니다. 그러면 초과하면 규정을 갖다가 삭제했다, 사실은 하루 7시간 만에 또 삭제했다, 이런 내용들인데 이걸 갖고 또 말을 바꾸는 거죠.
일선 직원의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 그런데 앞서는 또 공사 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. 이런 발언을 바뀐 점을 두고 사실은 논란이 있습니다. 또 뭐 지금 말바꾸기 프레임으로 이 배임 가능성을 갖다가 뭐 회피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고, 또 이재명 지사는 초과이익 항수조항은 뭐 오히려 은행이 배임이다, 보고받지 않았다, 이렇게 본인은 또 항변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보고받지 않았다, 뭐 앞서도 여러 번 우리가 다 이런 건 상식을 좀 벗어나는 행동이죠. 이게 왜냐면 공사의 사장은 낮은 지위가 아닙니다. 뭐 일개 직원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. 우리도 그렇지만 장관들 보고는 받죠. 그 장관 밑에 차관들 보고도 받고 뭐 그 정도 선 보고면 다 들어가고 이런 핵심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민심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상실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MBN이 지금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지금 여기 MBN이 여론조사 업체 RN서치와 함께 10월 18일부터 지금 20일까지 18, 19, 24일간 오늘이 21일입니다. ARS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건데 정당 지지도에서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40%를 넘었었습니다. 지금 뭐 너무 깨알 같아서 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. 국민의힘이 40%, 민주당 지지율이 25.6%로 지금 처음으로 정당 지지도 격차가 14.8%포인트 나오고 있습니다. 15%에 가깝죠. 보면 그동안 지지율이 이래 올라왔다가 주춤하다가 이렇게까지 차이 난 건 처음입니다. 사실은 15% 격차는 상당한 거죠. 이게 뭐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 다소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해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 국민들이 어떤 형태의 이건 지금 이 민주당의 실망이든 분노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게 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대장동이냐 아니면 부동산이냐 뭐 그건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사실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 속속들이 알기는 힘들지만 뭐 경선 과정에 있어서 이 실망도 있을 테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지지자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 씨의 국감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었습니다. 여기 특히 대장동 관련 45.9%입니다. 이 지사가 국감에서 대응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묻는 물음에 매우 못했다가 31.4%로 가장 높았습니다. 또 못했다는 21.4%로 합하면 둘이 52.8%가 됩니다. 어쨌든 못했다는 거죠.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재명 지사의 선방이다 뭐 어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.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지사의 이런 태도 뭔가 이 국감에서 웃는 모습이라든지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. 이 국정감사라는 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거기서 뭐 비웃는 듯한 태도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. 본인이 본인 소명을 하고 아니면 아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국민의 위에서 일하는 지팡이가 돼야지 군림하는 군주가 돼서는 안 되죠. 그래서 저희가 군사 독재니 군부 독재니 이런 걸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이 뭔가 군주처럼 행동하려면 안 되죠. 또 이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로 윤석열 지금 전 총장이 1위를 했습니다. 지지 성향과 관계없이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지 묻는 말에는 윤석열 후보라는 응답이 30.1%로 가장 높았습니다. 뭐 그 뒤에 이제 후보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은 뭐 윤 후보가 저도 약간 그런 말에 대한 미숙함의 유감인데 그 뭐 전두환 씨 발언 물론 뭐 본인의 취지는 제가 듣자니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보니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관련된 5.18 관련된 뭐 유족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전두환 씨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뜻이야 그 시절에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군부 독재를 했기 때문에 경제도 쥐뿔도 모르고 뭐 잘 모르는 대통령이지만 인재기용에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인술에 있어서는 뭐 그때도 괜찮은 면이 있었다 이런 취지였다고 설명을 했지만
말을 어쨌든 그렇게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하면 뭔가 국민들이 실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20일까지 조사가 됐지만 안 미쳤을 수도 있고 미쳤을 수도 있고 이렇겠습니다. 뭐 일부 설문 몇 시까지 했는지 이게 그날 모르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40%를 넘어서고 민주당이 25%에 머무르고 있는 건 15%의 격차가 난다는 건 뭔가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. 그게 뭐 대장동이든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대장동만 생각하면 정말 깝깝합니다. 어떻게 검찰이 이렇게 호수아비 같이 수사를 할 수 있지? 이렇게 한국 검찰이 무능했나? 정말 예전에만 해도 나는 정치 검찰이다 뭐다 이런 지적들이 나올 때도 저는 그랬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 정치적일 수는 없다. 예를 들어서 차장 검사, 뭐 위에 뭐 검사 선배들이 압력을 넣어도 평검사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? 저는 정의는 살아있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사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나는 이후에 현 정권 들어서 그 검찰 인사권을 쥐고 흔들고 전 윤석열 전 총장이 있을 때 현 정권에 수사했던 검사들은 다 지방에 자천되고 뭐 이런 거야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? 이런 인사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검찰들이 굉장히 눈치 보고 수사를 하고 아니면 뭔가 수사에 있어서 뭐 갑자기 ABC도 모른다. 이게 더 슬픈 일이죠. 저는 이게 더 안타까운 일인데 또 다른 결과도 있습니다. 다른 결과도 근데 뭐 이런 근소한 차이라 저는 이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가상 대결에서도 이 MBN이 의뢰한 RN서치의 가상 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43.3%로 뭐 압도적인 지금 한참 이 전성기 때를 구가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이게 그런 생각입니다.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어제 말실수도 하고 미숙했던 거 뭐 본인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사과를 한 것 같은데 무튼 이런 그런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지지율이 나오겠습니까? 이런 지지율과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40.3%대 민주당이 25%, 40대 25, 지금 43대 32. 왜 이런 지지율이 나오겠습니까? 저는 대장동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지금 뭐 대장동을 봐주기 수사를 하고 압력을 넣고 해도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또 관련해서 이 내용 보여드리면 아까 방금도 내가 말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지사가 이제 뭐 지사 사퇴한다고 했죠. 지사가 못했다는 응답이 50 가반을 넘어갑니다. 본인들만 잘했다고 하고 있는 거죠. 본인들만 잘했다고 하지 국민은 52%는 잘 못했다는 거예요. 본인만 잘했다는 거고 국민의 52%는 잘 못했다. 본인만 잘했다는 겁니다. 이런 걸 뭐라 그러겠습니까? 이게 내로남불입니다. 나만 잘했다는 거죠. 우기기죠, 우기기. 사실은 이게 앞서 국민의힘이 잘 못했을 때 당시 뭐 그런 시절에 왜 이런 권력자들을 국민들이 싫어하고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도 고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겠습니까? 한번 실수하면 돌이키기 힘들죠. 제가 볼 땐 민주당은 민주당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중도층도 사실 우리가 모든 인생은 결과 아니겠습니까? 지금 대장동도 본인은 나는 이래 될지 몰랐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과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. 뭐 땅값 이게 아닙니다. 설계 과정에서부터 이런 소위 말하면 이 작당들이 설계 과정에서부터 같이 역적 모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돈 이익이 얼마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설계 과정에서 이미 돈이 뇌물이 오갔고 그게 뭐 몸통이 누구인가를 떠나서도 설계 과정에서 이 작당들이 대장동 시민들과 지금 새로 또 대장동 그 작당들이 모의해 놓은데 들어간 시민들과 상처받는 건 성남 대장동 시민들이죠. 그리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죠. 앞서 LH 정보 빼돌려가 투기 이것도 가진 자들의 도둑질 아니겠습니까? 뭐 그중에
그 야당의 주장, 뭐 각상도 아들이 50억 원 뭐 인센티브 뭐 퇴직금 받았다. 그거 지금 나는 대장동 시민들 말이 뭐 딱 적합한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니 탓 내 탓 지금 정치인들은 이재명 지사는 내가 안 했고 유동규가 했는데 유감이다. 나는 모른다. 그 사람이 차관 끝까지 지낸 사람 아니겠습니까? 본인 밑에서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하고 도지사 넘어갔을 때 관광공사 또 사장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측근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대장동 시민들이 설계한 놈, 돈 준 놈, 돈 받은 놈 모두 범인이다.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특검 받아라. 성남시민연대 너희는 수천억 배당 나는 빚더미 원주민은 호구였다. 즉각 특검 수용하라. 검찰 경찰은 수면 중. 참 부끄러운 나라입니다. 우리나라 검찰이 이 정도 수사력이면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검찰 해체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정말 제가 살면서 가장 검찰이 실망스럽다고 느끼고 있고 모든 검찰에게 불신을 안겨주는 이런 행동들을 검찰이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. 처음에는 검경 수사권 분리하고 이랬을 때 부패한 경찰을 뭔가 견제할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또 경찰에게 많은 권력을 넘겨주면 뭔가 이게 부패의 고리를 만들지 않을까? 뭐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많죠, 사실은 지금도. 근데 검찰도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제 의견은 아니지만 정치의 개다, 정권의 수하다, 이런 비판 그냥 지금 인터넷 뉴스만 들어가면 댓글에 이런 수천 개가 있습니다.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? 민주주의의 원칙은 상권 분림, 사법, 입법, 행정이 분리돼야 되는데 지금은 행정부에 가 있다가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가서 관료도 하고 물론 대통령이나 장관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또 이해는 합니다만 거기 갔으면 거기에서 이제 상권 분립되게 행동을 해야죠. 이거는 사법부가 사법부인지 행정부의 일원인지 입법부가 입법부인지 행정부인지 헷갈리죠. 대놓고 편들게 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? 나는 그런 결과가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. 국감 52.8%가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잘 못했다. 그리고 가상 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43%의 지지율로 지금 압승이죠, 이 정도면. 그리고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40.4%, 40%대 25%다 압승입니다. 예,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계속 말 바꾸기 하고 제가 볼 때는 나는 안 했다 하고 억지 주장하고 이런 부분들 정말 저는 황당하고 국민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? 예, 그래서 저는 좀 더 검찰이 양심을 갖고 수사에 전력 투구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불신할 때 되면 이제 특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전 정권에서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? 야당의 숫자가 더 작았지만 당시 여당이든 새누리당 당시 여당은 특검 수용을 했죠. 특검을 했었죠.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특검도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고른 한마디는 진실은 숨겨도 민심은 드러난다입니다. 네,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